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임 1년을 맞은 김종욱 한국교원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고 최근 설립이 결정된 체육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등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교원대학교 11대 총장으로 취임하신 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어떠신가요? 예, 제가 총장으로 임명받은 지가 작년 3월 27일이니까 1년 한 2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총장을 취임할 때 이미 그 코로나가 우리 사이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리고 또 당분간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무거운 심정으로 1년을 보냈는데요. 저와 비슷한 시기에 이 기관의 책임을 맡게 된 분들에게 이제 지난 1년을 회고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게 이제 아이고 코로나 때문에 참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일도 많았고 거의 하는 일의 한 절반 이상이 이제 코로나 관리 때문에 이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변화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대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강의 방식이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새로운 어떤 그 방식의 그 강의 모델로 생각했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아주 많은 부분 이제 급격하게 이제 이동을 해왔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많이들 이제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대학도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이제 코로나가 없었더라면 이걸 참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지금보다도 많이 했을 텐데 이런 걸 생각하면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도 이제 들기도 하는데 근데 어차피 삶이라는 게 이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시간은 흘러가고 뭐 이렇게 얘기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운명이라면 뭐 그다지 뭐 슬퍼할 이유도 없고 뭐 노여워할 이유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철학적인 그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 그 교원대학교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나 또 이제 연수 또 나름 학교 내 사업 같은 거에도 이제 차질이 좀 많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저희 그 한국교원대학교는 고등교육법,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그 국내 유일한 국립종합교원양성대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원 양성, 그다음에 교육 연구, 교육 연수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한국 교육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참 1년 동안 그런 책임감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대학이 이제 3대 기능,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교원 양성 분야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제 그런 거 다 빼고 얘기를 드리면 상당히 그 지표가 오히려 교원 양성 분야에서 여러 가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테면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다들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임용 시험 합격률이 예전보다 더 많이 높아졌거든요. 다른 학교는 이제
많이 이제 위축이 된 그렇죠. 상황이었는데 예. 저희는 유아, 초등, 중등 여기에서 다 같이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데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분석하기로는 저희가 애초에 가지고 있는 우리 이제 기초적인 역량 네.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그 욕망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저희 대학 입장에서는 계속 키워나가야 될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교육 연구하고 관련된 분야도 여러 가지 이제 연구 행위 자체가 이제 어려워졌던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제 연구라는 것이 이제 소규모 아니면 뭐 개인적인 차원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학술 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줌으로 간단하게 접속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가서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고 또 공간 이동을 해야 되고 시간도 이제 거기 투입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걸 감안을 해 보면 오히려 접속만 하면 뭐 금방이라도 제주도 뭐 서울 아니면 파리 뭐 뉴욕 뭐 여기 쉽게 갈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이제 이거 멀어서 번거로워서 이게 그 가기가 힘든데도 쉽게 우리가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게 이제 활성화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에서 이제 좀 그렇죠. 어떤 교육이나 네, 이런 네. 그 연구에 대한 패러다임을 좀 바뀌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방식이 바뀌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서서 이제 철학도 바뀌어 가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대학이 그 하고 있는 그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연수 기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제 그 교장 연수를 하고 있고 다양한 직무 연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이 코로나 이전에도 일정 부분 그 연수 시스템을 이제 온라인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 것이 작년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대단히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호의적인 측면이었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비대면 온라인화 시키는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그 대규모 온라인 연수를 이제 개발했고 또 그게 우리나라 교육계에서 대단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설 개선도 많이 했고 프로그램도 다양화시켰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그 저희 종합교육연수원에 오늘부터 이제 교장연수가 전국 단위 교장연수가 시행이 되거든요. 거기 가서 제가 뭐 축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또 구축을 할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 닥친 어려움이고 또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원해서 되는 건 아니고 우리 살다 보면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올 텐데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우리 삶을 그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뭐 어려움이라고 이런 것도 충분히 우리 이겨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최근에 교원대에서 2024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육 중고 특수학교를 개교를 결정이 났습니다. 그 장애인 스포츠인들에게는 굉장히 희소식으로 보일 텐데요.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이번에 저희 대학이 이제 국립대학 부설로 설립되는 그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를 이제 유치를 했는데 저희 한국교원대학교 입장에서 종합교원 양성대학으로서 한국교원대학 입장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이 학교는 이제 장애인 그러니까 이 체육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장애인 분들을 선발해서 또 그분들이 엘리트 체육도 그렇고 이제 사회 체육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이제 육성하는 이런 학교가 될 겁니다. 그런 학교가 될 텐데 원래 이 학교는 예전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계속 그 필요성이 제기되던 그 학교였는데요. 근데 뭐 우리 잘 알다시피 2018년인가요? 평창에 이제 패럴림픽, 올림픽이 이제
이 동계올림픽이 열리면서 이게 아마 구체화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한국교원대학교 입장에서만 보자면 아까 말씀대로 저희 대학이 이제 종합교원 양성대학으로서 대학의 기능을 다양화시키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특수교육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일반 또 교육 분야하고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격이.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장애인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이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 자신들의 장애인 분들의 어떤 뭐 이 성취감이라든지 자존감이라든지 또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고 또 그런데 이제 그걸 보편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보편화시키려면 저희가 대학 같은 그 종합교원 양성대학에서 예비교사 교육을 통해서도 이걸 확산시켜 나갈 수 있고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이 연수 시스템에도 이 접목을 시키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장애인 교육에 아주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도 우리가 상당히 그 동안에 많은 부분 이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이 참 고무적으로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국가 전체의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요? 품위라고 그럴까요? 이런 걸 높일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앞으로 실제로 그런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장애인 스포츠 인재를 육성 또 양성하는 거가 아주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데 또 이제 반면에는 또 걱정도 또 있고요. 지도자들이라든지 또 우리 장애우들을 지도하는데 또 그동안에 이제 교원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제돼 있는 그 교원 양성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이런 거에서 장애 학생들을 이제 또 체육인으로 육성한다라는 게 또 이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또 고민도 좀 많이 드실 것 같고 또 교육청이나 충북도 장애인 체육회와도 교류나 협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이 유치를 하는 과정이. 그 과정에서 중앙에서는 이제 대한장애인체육회, 그다음에 우리 이 지역에서는 충북도 교육청, 그다음에 도청 여기랑 계속 협의를 해왔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부설학교를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이제 유치원 이게 부설학 교육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립대 부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독자적으로 하는 측면이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많이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 동안에도. 특히 이제 지금 충북교육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의미에서 어떤 통합교육, 융합교육, 혁신교육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좀 개인적으로 교육감도 뭐 가끔씩 만나고 그러지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그 장애인 교육에서도 충분히 이제 협의를 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상당히 이제 좀 참 고마운데요. 이 도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많이 관심을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우리 그 충북 장애인 체육회 회장님을 겸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사님께서. 그 지사님께서도 여러 가지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러고 보니까 우리 충북 지역이 또 장애인 체육에 또 여러 가지 또 탁월한 여러 가지 업적도 거뒀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협력이나 이런 문제에서 뭐 당연히 우리가 해 나가야 될 것이고, 또 도청이나 교육청에서도 많이 이제 협조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도 이제 장애인 체육회 이런 쪽하고도 밀접하게 그렇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육 이슈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돌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는 그 아이들의 돌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좀 그 제한적인 의미에서 그래서 교육 서비스 일부 정도로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조금 인식이 좀 이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이제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다 아는 거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태어난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보고 또 교육하는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 제일 아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우리 돌봄이라고 하는 문제를 단지 이제 가정이나 이제 학교 조금 더 나가면 이제 학교인데 학교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지역 사회 이 전체가 이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발의된 그 법안 벌써 한 1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거기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범국가적인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보부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뭐 당연히 학교는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 아이 돌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 사실 좀 전에도 이제 돌봄 체계 운영 뭐 특별법 발의를 얘기했지만 그 사실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그 대안으로 어떤 이런 문제도 발의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또 하나의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게 참 어렵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는 속도가 참 우리가 감당하기가 힘들 정도로 이제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인구가 자꾸 이제 그 도시 지역으로 이제 도시화되면서 폐교 대상 학교가 자꾸 이제 이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저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미 벌써 우리나라에 폐교된 학교가 3,800여 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어떤 폐교를 시키기 위한 어떤 기준이 있겠죠. 그죠? 그 기준 이하로 내려가면 이제 폐교를 시키고 이제 뭐 이런 게 원칙일 텐데. 근데 섣불리 이제 폐교 기준보다 아래로 그 학생 정원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제 폐교를 쉽게 이제 섣불리 시키다가는 그게 이제 지역하고 밀접하게 관련해 있잖아요. 이제 시골로 내려갈수록 그 학교가 지역 사회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실제로 상당히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나. 그래서 이 학교를 이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왔다. 또 작년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이미 제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13개교의 그 통합 운영 학교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서 벽지, 상간, 뭐 농어촌,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이 도심 지역에도 이제 점점 더 공동화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어떤 국가적인 그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사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고 교육적인 견지에서 보더라도 아동들의 우리 학령기 아동들의 고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이 발달 속도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 단순화된 상황, 이렇게 단순한 그런 단순하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그 경계가 그죠. 유치원하고 그다음에 초등하고 중등 사이에 그 경계가 이제 모호해지는 이런 그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담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교육부에서도 좀 다방면을 하고 있고, 그죠.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작년부터 교육부하고 몇몇 교육청, 충북교육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몇몇 교육청하고 통합 운영학교의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뭐 잠정적이겠죠. 잠정적으로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종합교육연수원의
그 추가로 이제 자격증을 부여하는 이런 시스템. 근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물론 뭐 그 부분은 이제 교육부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야 되겠습니다만은 학사 조직 속에 초중등 아니면 유초중등을 같이 해도 되고 그런 통합 학부 이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래형 통합 운영 학교는 우리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야 되는 이런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교원대에서는 이제 단순한 학교 이상의 개념을 통이라고 보고 또 지역 주민과 연계할 부분도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연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이렇게 준비를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요? 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주민 연계와 관련해서는 저희 이제 대학은 언젠가부터 이제 기본적으로 대사회적인 대지역의 그렇죠. 어떤 그 봉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미 이제 대학의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이제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련 프로그램을 많이 이제 운영을 하고 또 제가 작년에 이제 취임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부분을 특별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이것도 좀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대학이 이제 지역사회에 기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도, 대학이 우리한테 뭘 해줄 것인가, 뭐, 케네디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대학이 우리에게 뭘 해줄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뭐, 그것도 당연히 저희는 하고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제 대학을, 우리 지역의 자산인 대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역 정치인들이나 경제인들 뭐 바라기는 아이고 뭐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떤 경제인이 아이 총장님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주시면 저는 아주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역에서 학교를 어떻게 보면 육성하는데 주민들이 같은 호흡을 한다면 그 학교가 발전을 그렇죠. 거듭할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에는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원 양성 체제 개편 논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총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계속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령 인구 문제를 그 인구 감소 또 학령 인구 문제로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형 그 통합 운영 학교의 개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원 양성 체제 개편에 대한 이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이 교원 양성 체제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부하고 국가교육회의가 같이 작년부터 이제 그 동시에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제 두 가지 서로 상호 이제 대립적인 입장이 거기에 개입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통합학교 초중등 통합학교가 필요하니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이제 체제를 개편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요구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초등교육 자체는 우리가 중학교 교육까지 다 이제 의무교육화됐습니다만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던 초등교육에 대한 목적형 양성 그러니까 먼저 선발해서 교육시켜서 하는 이런 목적형 양성에 대한 요구 상당히 이제 그 두 가지가 이제 서로 대립적인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이제 고대와 4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그 종합교원 양성 대학인데 이건 뭐냐면 사회적인 요구 통합교육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목적형 양성이라고 하는 이제 교대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종합교원 양성 대학이거든요. 이 종합교원 대학 그걸 교원 양성 대학을 확대하는 것이 제가 지금 교육부 당국자도 그렇고 국가교육회의에도 그렇고 이제 교사대 이 문제를 다루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 끝으로 우리 그 한국교원대 총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우리가 제가 이제 제가 총장 후보로 나서면서 그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네. 미래 교육을 선도할 지식 창조형 교육 전문가 양성 이렇게 이제 제가 잡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총장이 되기 전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또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런데 막상 또 총장실에 와 보니까 할 일이 더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런데 임기는 이제 4년으로 제한돼 있고 또 이미 코로나 때문에 또 1년 또 보냈고 또 정부 당국자의 발표에 의하면 뭐 그 금년 연말까지 계속 간다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뭐 그래서 조금 뭐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그걸 거꾸로 저는 긍정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거는 종합교원 양성대학으로서 우리 대학의 사명, 이제 교원 양성 분야뿐만 아니고 교육 전체의 그 메카 이런 중심지가 되는 이런 쪽으로 우리 대학의 입지를 탄탄하게 다지고 싶습니다. 아직 사실은 보면 한 3년이 남았거든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입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지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하려고 그럽니다. 실제로 많은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고요. 이제 우리 많은 그 지역 그 주민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복해서 때는 얘기겠지만 저희 한국교원대학교를 우리 지역의 자산으로 여겨주시고 전 대학은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욕심이 과하다 보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또 지역 사회가 이렇게 좀 채워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이제 바람입니다. 네. 그 흔히 충북을 교육의 고장이라고 하죠. 네, 예. 그 교육의 고장이라는 그 뜻에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데는 우리 한국교원대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총장님 말씀대로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우리 교원대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기대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체육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한국교원대학교 김종호 총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